우리는 흔히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강아지의 뜨거운 환대 앞에서 오히려 미세한 피로감을 느끼곤 하시죠. 대신 방 한 구석에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 서늘한 눈동자에서 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심리학은 이 끌림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용히 지키고 싶었던 자아의 경계선에 대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 무심한 눈동자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래된 심리학 이론 하나로 살짝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958년에 사회학자 조지 호만스가 정리한 사회적 교환 이론인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결국은 보상과 비용의 교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 강아지와의 관계는 안정적인 고수익에 가깝습니다.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온몸으로 반겨주는 그 환대가 늘 예측 가능하게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고양이는 정반대죠. 예측 불가능한 저수익, 불러도 잘 오지 않고 쓰다듬으려 하면 슬쩍 비켜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퇴근해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다가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라오는 순간 그 짧은 무게감이 이상하게도 어떤 뜨거운 환대보다 깊게 마음에 박히지 않으셨나요? 드물기 때문에 오직 그 순간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감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흔한 보상보다 희소한 보상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오랜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끌림의 원인을 단순히 보상의 희소성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샘 고슬링은 무려 4,565명을 모아 빅5 성격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드러났죠. 자신을 고양이파라고 답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성에서 또렷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개방성, 새로운 경험과 낯선 아이디어 앞에서 호기심이 먼저 켜지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신경증, 말이 좀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은 더 깊이 느끼는 능력, 풍부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작은 풍경 하나에도 마음이 일렁이고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사람. 샘 고슬링은 고양이파를 두고 외부 자극보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나는 그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할 뿐인데 하고 조용히 삼켰던 순간 그건 까다로움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또렷한 사람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0년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연구팀은 우리가 고양이에게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 고양이도 같은 방식으로 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른바 슬로우 블링크, 고양이의 미소라고 불리는 신뢰의 신호죠. 결국 고양이도 다정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 무심함 뒤에 숨은 다정함을 알아본 당신은 이미 섬세한 번역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고양이파는 왜 하필 독립적인 동물에게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투영입니다. 심리학에서 투영이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나 차마 내가 가지지 못한 측면을 다른 대상에게서 발견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느릿하게 기지개를 켜는 그 아이. 평소엔 자기 자리에서 혼자 잘 있다가 자기가 원할 때만 슬며시 다가와 무릎 위에 올라오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서 가만히 바라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무언가가 싫으면 거리를 두고 좋으면 다가가는 그 자유로운 경계선.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삶의 방식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될 것을 강요합니다. 메신저는 쉬지 않고 울리고 SNS 알림은 쌓여만 가고요. 왜 답이 없냐는 물음, 왜 그렇게 혼자 있냐는 시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어딘가 차갑고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고양이는 매일 당신에게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존재 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에게 고양이는 반려동물을 넘어 당신의 독립적인 자아를 대변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학술지 안트로주스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흔히 짐작하는 회피형 애착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형 애착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연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연결되고 싶을 뿐인 거죠. 무심함 뒤에 숨은 다정함을 알아본 당신처럼 당신 안에도 그렇게 깊은 다정함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의 무심함 뒤에 숨은 다정함을 알아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모두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조용한 안도감은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거리감은 부족함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분명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번, 뜨겁게 안아주는 개의 사랑. 2번,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고양이의 사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번호와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방식으로 다정함을 표현하나요? 천천히 깜빡이는 눈빛인지, 무릎 위에 살며시 올라오는 그 순간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